이번 강의는 중화공업학이 기술 기능 인력 양성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1월 중화공업화 선언 후 정부는 기술 인력의 수급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처가 1973년 8월 발표한 1973년부터 1981년까지의 과학기술인력 수급 계획에서는 인력을 크게 과학기술자와 기술공, 기능공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각기 이공대졸, 전문학교졸, 공고졸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자는 11만 5천 명 수요에 5만 5천 명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였으나 기술공은 22만 3천 명 수요에 15만 8천 명의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기능공은 179만 1천 명 수요에 134만 1천 명의 공급 부족을 예상하였습니다. 즉 중화공업화를 개시하면서 정부는 심각한 기술 인력의 부족, 특히 기능공 인력의 부족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공급책을 세웠을까요? 우선 경제기획원은 1973년 12월 발표한 과학기술 인력 수급 예측에서 기술공 및 기능공 부족 인원 약 149만 8천 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130만 3천 명을 양성하고 실업계 각급 학교를 확충하여 17만 9천 명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 계획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주된 기능공 공급원을 직업훈련소로 잡았습니다. 한편 문교부는 1973년 9월 발표한 인력공급 계획안에서 중화학부자의 부족 기능공에 대하여 1981년까지 학교에서 28만 1000명을 공급하고 60만 명을 직업훈련소 등 단기 양성기관에서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만 명 부족한 기술공의 경우 학교에서 4만 3천 명을 공급하고 기능공 향상을 통해 4만 7천 명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교부는 학교 주무부처라 학교를 통한 기능공 공급에 좀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976년 시점에서 수급 상황을 보면 기능공이 6만 명 가까이 부족하였습니다. 실제의 인력 수요가 예상보다 더 컸고 계획한 대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서 기능공 필요 공급량의 80% 이상을 충당하게 되어 있던 직업훈련소를 통한 기능공 공급이 부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1976년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수준별 기술 기능인력 수급 계획표에서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기술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기술공은 23.4% 부족하고 기능공은 49.9%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중공업 인력의 이상적 구성은 기술자 대 기술공 대 기능공이 1대 5대 25가 적절했으나 1977년 생산직종업원의 기능별 분포를 조사해보면 실제 비율은 수습공을 기능공에 포함시켜도 1대 1.6대 12.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시 기능공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의 중화공업화가 노동, 기능 집약적인 조립 가공 부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 인력 중에서도 기능공 육성이 가장 시급했고 정부는 기능공 양성에 중점을 두어 기술 인력 양성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기능 인력 양성 정책의 중점을 1.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정규 교육과정의 실업교육 확대와 2. 공공 및 기업체 사내 직업훈련의 확충에 두었습니다.
이 중 정부가 더 역점을 둔 것은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공고 교육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1979년 사이 중화학공업 관련 인력 투자금 986억 원의 92.9%가 학교 교육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학교 교육 투자액의 74.5%, 전체 인력 개발비 중 69.2%가 공고에 투자되었습니다. 반면 직업훈련에 투입된 금액은 70억 원으로 7.1%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부의 인력 수급 계획에서 기능공의 최대 공급원은 직업훈련소였는데 그 대부분은 기업체 사내 직업훈련소였고 공공직업훈련소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중화공업학이 정부의 기술 인력 투자는 공업고등학교에 집중되었습니다. 공고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73년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2. 1973년 2월 법 개정 산학협동체제의 확립. 3. 1973년 9월 공포 병역 의무 특례 규정. 4. 1975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5. 공고 교원 양성 제도의 일원화. 1977년 3월 충남대 공과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6. 1977년부터 공고 졸업생에 대한 동일계 진학 특전 부여. 이 중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정책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업교육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업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실험,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중화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과 부문별 산업의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공업고등학교는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및 일반공고의 네 범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째, 전국 19개 교의 기계공고는 방위산업과 기계공업 육성에 필요한 1000분의 1mm 단위의 정밀가공 기능을 가지는 정예기능공 양성학교였습니다. 기계공고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였는데 1979년 이들 학교의 입학 정원은 총 1만여 명이었습니다. 기계공고 학생 거의 전원이 정밀가공 부문의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과 동시에 당시 성장하고 있던 중공업 부문의 대기업에 선발되어 취업했습니다. 이 기계공고는 단기적으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정밀기능사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컸습니다. 둘째로 시범공고는 해외 진출 건설 업체에 취업하는 기능사처럼 부정기적인 특수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학교였습니다. 1976년 3월 시도별로 1개 학교씩 총 11개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연간 졸업생은 9천여 명이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공 양성을 해당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규 교육기관인 공고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셋째로 특성화 공고는 기계 공고와는 별도로 전자, 화공, 건설, 제철, 철도, 광산, 군 기술 등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1977년에 세계교가 처음으로 지정된 후 1979년까지 모두 12개 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개 교당 투자 실적은 1977년부터 1979년 사이에 기계공고 12억 2천만 원, 특성화공고 9억 9천만 원, 시범공고는 5억 원이었으나 일반공고는 3억 1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준을 동시에 높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학교에 집중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공고 진학의 메리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능공들에게는 병역상 특혜를 주었고, 병역 미필자라고 해도 취업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면 현역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기술기능 근로자에게 기능 검정을 실시하여 수준별로 기술 자격을 제공하고 합당한 대우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와 공고 졸업자에게 각기 기술사와 기능사 이 경로를 부여해서 각기 적정 기간 근무 후에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상급으로 승급할 수 있게 했으며, 경로에 상관없이 기술사와 기능장과 같은 최고 수준에는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급 실업계 학교 졸업 후 치르는 의무 검정의 합격률은 50% 내외에 달했으나 일반 검정시험이 매우 엄격해서 그 합격률은 1976년, 1977년, 1978년 21%, 17%, 14%로 낮았고 기능사 자격 취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고 육성 정책에 따라 공고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수가 1973년 65개 교에서 1980년 97개 교로 학급 수는 1978학급에서 3475학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교당 학급 수가 늘어 1970년 1개 학년 7학급 총 21개 학급이던 것이 1980년 1개 학년 12학급 총 35개 학급으로 늘었습니다. 학교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당 학급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을 수용토록 한 것입니다. 1973년 8만 8천 명이던 공고 학생 수는 1980년에는 20만 명으로 2.3배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파른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질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가 나서 자격 취득률이 높아졌습니다. 1975년 졸업생 중 2급 기능사 자격 취득자 비율은 36%였으나 1979년에는 84%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붉은 선 추이에서 보듯이 공고 모집 정원 확대 및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등학생 중 공고생 비율은 1973년 21.5%에서 1979년 20.7%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습니다. 상고와 인문계 고교의 진학도 공고 진학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연항 인구수 대비 고교 취학률이 1973년부터 1979년까지 33%에서 57.2%로 높아졌는데 공고 진학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공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기간 중 공고생의 비중은 상당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정부가 공고를 통한 기능공 양성에 주력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에서 비롯했습니다. 사진 왼편은 1974년 박 대통령이 쓴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휘호를 금박 처리한 것이고, 오른편은 대방동에 있는 명문 공고인 서울공고의 기념탑에 같은 휘호가 새겨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기능공 충원 통로는 직업훈련이었습니다. 직업훈련법은 서독의 기능인력 양성제도에서 영감을 얻어 성립된 것입니다. 공업학교 중심의 단일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주도하는 직업훈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능인력 수급의 갭을 직업훈련 제도로 메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공직업훈련의 확충은
주로 국제 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정 합격률을 보면 직업훈련원이 매우 높고 또 기복이 적었습니다. 기능사 2급 전체 합격률이 1976년 26.8%, 1979년 7.9%밖에 되지 않음에도 직업훈련원 수료자의 합격률이 1976년 73.8%, 1979년 74.1%였습니다. 이는 직업훈련원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